기존의 치료제가 많다는 얘기는 어떤 약도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두기 때문에 저희 약이 들어가면 히알루론산보다 빨리 통증 감소 효과가 부작용도 적고 효능은 뛰어날 만한 동물 실험 결과 히알루론산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이 분자력은 저희가 처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창업팀 외에도 투자 대상을 열심히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팀을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우리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연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비롯해서 주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메디슨 파크의 박유신, 이일훈 각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메디슨 파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각자 대표이신데 각자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디슨 파크의 각자 대표 박유신입니다. 저희는 결체조직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유산균에서 생합성한 바이오폴리머 소재로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대표로 있는 이일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임상에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각자 대표시군요. 네네네. 일단 아마 그 창업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계기가 또 각자 대표시니까 굉장히 여기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창업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임상에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을 보다가 네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치료제를 다양하게 써봤는데 네. 그 치료제가 갖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좀 극복하고자 어떤 조금 더 좋은 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약물 관리나 약물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좋은 약물이라고 생각한 후보 물질들을 선별했고 그중에 최고의 후보 물질로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이일훈 대표는 이제 네.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네. 이제 실제로 그 결체조직 질환, 골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네. 환자들을 치료하는 임상의사고, 네. 저는 이제 영양학자입니다. 그래서 네. 임상영양 전공했고요. 네. 그걸로 네.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의생명연구원에서 신약 개발 파트에서 여러 가지 천연물 신약이라든지 합성 신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연구도 하고 제네릭 드럭에 대한 연구도 하고 네. 비임상, 임상 시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그 전공을 활용해서 네. 그 영양 물질로 질병을 치료하는 학문이 이제 임상 영양학을 네. 이 결체조직 질환 치료하는 데에도 이제 결부를 시키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고요.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의논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저희가 부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네, 이제 네. 서로 자신들의 그 전공 분야를 가지고 이렇게 의논하고 할 때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각각의 그 필요에 맞는 물질들을 네.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그럼 이런 걸로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네. 시작한 것이 창업의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아쉽게도 부부 첫 출연 인터뷰는 아닙니다. 네, 부부 그러세요? 첫 출연 인터뷰가 한번 있었고요. 게다가 거기 이제 외국인 창업자 한분 계셔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아까 뭐라고 결체 조직 질환 이게 이제 흔히 말하면은 어떤 건가요? 뭐 관절이 아프고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골관절이라고 말을 하는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이 굉장히 그거 할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존의 치료제가 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네. 사실은 아주 많다는 얘기는 네. 최고의 약이 없다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어떤 좋은 약이 있다면 그 약 때문에 다른 약들은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네네. 근데 다양하게 나왔다는 건 네. 어떤 약도 뚜렷한 성과를 완전하게 못 거두기 때문에 네네. 서로 보완적으로 조금씩 사용되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표적인 치료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무릎 관절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된 물질이 있고요. 네네. 저희 약물은 바로 그 히알루론산보다 좀 우수한 약을 만들 목적으로 박 대표하고 제가 네. 다양한 물질 후보를 찾았고 네네. 그중에서 히알루론산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직접 하게 되었고 네네. 동물 실험 결과 히알루론산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이게 주로 노화겠죠. 노화나 아니면 뭐 좀 뭐 아프거나 뭐 다치거나 해서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텐데 뭐 정말 나쁘면 수술을 할 거고요. 대체 관절 뭐 인공 관절도 넣고 하는 걸 제가 또 뭐 인공 뼈도 넣는 거를 제가 투자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더 나빠지지 않게 뭔가 관리하거나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게 히알루론산인 건가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히알루론산은 현재까지 나온 주사제 중에는 네. 저희가 볼 때 가장 보편 타당하고 좋은 약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근데 저희 약하고 차별성을 굳이 얘기를 드린다면 히알루론산은 어떤 관절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물성, 그게 네네. 점탄성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네네. 그 고유의 점탄성을 가지고 상처 부위를 좀 보완해 주고서 네. 상처가 좀 덜 아프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타당하고요. 네네. 저희 물질은 저희 약이 들어가면 상처 부위에 좀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더 특이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작용 속도가 빨라서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빨리 통증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처음에 약을 개발했을 땐 어떤 상황이었냐면 상처 부위에 데일밴드를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데일밴드를 붙이면 일단 상처는 덜 아프지 않습니까? 네. 관절 안에도 그런 물질이 없을까라는 걸 생각했는데 박 대표가 가장 강력한 후보 물질을 몇 개 추천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부작용도 적고 효능은 뛰어날 만한 물질을 생각한 겁니다. 네. 그 물질이 뭔지를 아마 우리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또 대표님이 추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물질이 어떤 물질입니까? 처음에는 관절 주사제로 많이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주사제하고 이제 비슷한 물성을 갖고 있는 물질 사실 찾긴 찾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당류 중에서 저희는 유산균에서 생합성하는 그런 이제 바이오폴리머 소재의, 그러니까 일종의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천연물 나온 거를 이제 합성물로 가공을 해서 분자량 사이즈를 저희가 작게 조절한 것을 네. 저희가 대상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이 물질은 기존에 이제 의료계에서 이미 국내외에서 혈관 주사제용으로 이미 나온 물질이긴 한데 네. 분자량이 굉장히 큰 물질로 나와 있고 저희는 그걸 작은 분자량으로 만든 것을 용도 변경해서 관절 주사제용으로 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히알루론산하고 비교해서 이게 아까 뭐 분자량이 작다, 적다, 뭐 작다, 크다, 그 다음에 뭐 분해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히알루론산으로 관절 치료제로 많이 주사제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히알루론산하고 저희 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물론 이제 구조도 다르지만 분자량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네. 분자량이 큰 물질은 히알루론산 주사제처럼 그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걸 이용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도 물론 있지만 고분자 물질이라서 그것보다는 양리적인 특성이 훨씬 강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약효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소염 진통작용이 히알루론산 주사제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고 네. 그리고 특히 인터루킨 1베타와 같은 것을 억제하는 그 효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그 연골의 콜라겐 부분이 재생되는 효과가 유의하게 우수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기계적인 보완 효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양리적인 치료 효과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 분자량이 작은 사이즈의 저희 약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분들은 아마 기술적인 이야기는 좀 더 아마 만나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뭐 연구실에서만 확인하는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 기전에 대해서는 뭔가 동물 시험 뭐 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인비트로 테스트를 통해서 그런 기전들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유효성 평가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쥐실험까지 해봤는데요. 네. 쥐실험을 통해서 3회 투여하고 그 이후에 한 달 이후에까지 효과를 보는 것을 조직 검사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분자웍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관절 관련된 또는 뭐 근육 뭐 다양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골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릎 관절이 상당히 큰 국내에서도 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것 같거든요.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규모가 지금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엄청 많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네. 관절 주사제 시장은 네네. 5조 무릎 관절염 주사제 시장만요. 네네. 5조 이상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더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연평균 10% 이상의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주사제 시장의 대다수를 히알루론산 그 주사제가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70% 이상을 히알루론 주사제가 차지하고 있고 네네. 국내에서도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께 만약에 제대로 잘 개발이 된다. 그래서 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건가요? 동물 실험까지만 해봤지만 네네. 히알루론산 주사제보다 월등히 우수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뭐 하여튼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계신데 저희 투자자분들이 아마 회사의 그동안 이력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떤 개발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언제 만든 회사입니까? 2018년 8월에 만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회사네요. 네, 연식이 좀 됩니다. 저희가. 6년이 만 6년이 지금 넘어갔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6년 동안 지금 했던 뭐 계속해서 그런 연구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사이드에 저희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그동안에 뭐 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오셨는지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 투자 3년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요. 네네. 저희는 사실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기업에서 좀 관심을 많이 주셨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의 그 러브콜도 받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 기업들하고 관계해서 투자받는 것을 여러 번 좀 딜이 왔다 갔다 하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성사된 것도 있고 사실 안 된 것도 있고 네. 근데 가장 큰 딜이 있었던 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좀 무산이 되면서 네.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 좀 큰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기회 때문에 다른 VC분들의 러브콜들을 그냥 좀 넘겼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초기 투자할 때 저희한테는 조금 큰 손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이 어떤 회사가 기업이 약간 SI성으로 큰 투자를 하기로 거의 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다른 투자까지 이렇게 좀 그렇죠. 그게 있는데 뭐 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좀 열심히 투자 전선에 나와서 네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IR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제 네네. 많이 시도를 해서 그래서 또 관심 가져주시던 이제 다른 기업에서 또 투자도 또 일부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관심 갖고 있던 이제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그리고 뭐 또 저희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또 선정이 되는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그 기회 덕에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거는 이제 대출이긴 했지만 네네, 이제 그게 그런 보증도 혜택도 사실은 네. 저희 같이 아직 매출이 없는 기업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과제들을 통해서 뭐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가 연구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해왔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은 임상 들어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임상 시험 중에서는 그래도 효력 시험하고 MOA 시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놨고 네네. 그리고 그 GLP 톡스를 네. 그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일본에서 PK 분석하는 실험도 또 진행을 했고, 그래서 현재 실험 진행한 정도는 그 정도고, 그리고 독성 시험 진행할 만한 그 CMC 정도는 진행이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단지 이제 저희가 아직 회사가 작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네. 임상 시험용 완제품 주사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내에 있는 큰 국가 연구기관하고 네.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 임상 시험용 주사제 이제 뭐 제재하고 그다음에 뭐 안정성 시험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유산균에서 찾은 우리 나름대로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골관절과 관련된 주사제 시장을 대체하기 위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독성 시험도 그러니까 전임상까지는 거의 완료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인체용 의약품 만드는 정도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고요. 네네. 단지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인체용으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동물 의약품으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의 관절 주사제로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 개 실험을 이제 효력 시험과 독성 시험을 이번에 내년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도 늙으면은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나이가 들을수록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위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수술하는 친구도 저도 주위에 나오고 있고 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물도 그런가 보죠. 특히 개가.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외국처럼 큰 대형견이 아니라 소형견이 많은 편이긴 한데 네네. 우리나라는 특성상 실내에서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마룻바닥을 다니는 것 때문에 네. 개들이 관절 질환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수술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래서 개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제 개발을 하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글로벌로 나갈 진출도 아마 진출할 계획은 또 당연히 세우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무릎 관절 외에 지역적으로 보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지만 또 이 적용 대상을 보면은 흔히 말하는 무릎 관절 외에 저희가 또 타겟으로 하는 어떤 질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저희 기술은 사실 관절 질환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연골세포를 중심으로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연골이 들어있는 대부분의 조직이 이제 관절 조직이니까 네. 체중 부하가 가장 큰 무릎 관절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기에 치료 효과가 있다면 체중 부하가 적은 뭐 어깨 관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다른 몸에 있는 그 소관절들 그리고 네. 뭐 척추, 팔꿈치. 팔꿈치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제로는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를 변경해서 확장해서 치료제로 계속 허가를 네. 낼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저희가 2018년에 만들어서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열심히 개발도 하시고 해서 아까 뭐 다양한 뭐 임상까지는 못 갔지만 임상 가기 위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는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투자를 요즘 좀 혹한기를 맞아가지고 꺼리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아까 사전 인터뷰하면서 이해를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올 7월에 감사하게도 이제 기존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규 투자자분들 이제 개인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원하는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네. 절반 정도를 투자를 받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후속 투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2026년도 상반기까지 임상시험 1&2A를 이제 IND 신청하고 네. 승인받아서 임상시험 개시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동물 의약품 중에서 관절 치료제로 개 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동물 임상 네. 들어가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임상시험 자체로 약까지 개발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돈도 더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저희가 이미 시작할 수 있는 돈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투자금만 확보를 한다면 임상시험 1상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실험은 많이 진행을 못했지만 원하는 만큼 하지는 못했지만 이
특허를 많이 확보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국내 특허가 저희 지금 사업화하는 거와 관련해서 5개의 특허가 등록돼 있고, 미국 특허가 2개가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네네. 하나는 지금 출원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유럽 특허는 지금 등록 승인을 받은 상태로 이제 개별국 진입을 위한 그 명세서 수정을 해야 하는 지금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 특허하고 일본 특허가 지금 출원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내 제품 저희가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만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그 해외 특허들을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 일단 약으로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만 네.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보한 동물 데이터와, 그러니까 비임상 데이터와 그리고 곧 확보하게 될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저희 해외 특허 판권을 라이센싱하는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매출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사업화를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빠르면은 어느 정도 아마 투자자들은 일단 그런 시기에 요새 굉장히 민감할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바라기는 2025년 상반기에 지금 저희 후속 투자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임상시험이 26년 상반기에 시작이 된다고 하면 네. 그해 저희가 1&2이기 때문에 시간을 1년 이내에 지금 끝낼 걸로 목표를 삼고 있고, 네. 동물 임상도 마찬가지로 그해 끝이 날 건데, 사람은 1&2 해가지고 약을 개발할 그 허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동물의약품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물의약품을 먼저 라이센싱 아웃을 27년도 상반기쯤에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7년 상반기. 네네. 그러면 5년의 돈을 받으면 6년, 7년, 2년에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이내에는 그래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가 또 회사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지금까지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분명히 이 관절과 관련해서 히알루산보다는 우리께 월등하다 효능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일단 동물 실험 결과로는 그랬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아직 사람 실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임상 네네. 실험 못했지만 네. 임상 시험에서도 분명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예측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듣기로 할 때 동물들 특히 개가 이렇게 관절에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다. 수술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시장도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저희한테 그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제시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 말, 승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해외는 그게 엄청나게 큰 시장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오히려 역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그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단 뭔가 좀 전임상을 마무리하고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면은 이걸 가지고 일단 동물용으로 빨리 내서 라이센싱 아웃 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네네. 당연히 사람 임상해서 그걸로 약을 만드는 것도 추진하겠지만, 일단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서 외국에서 먼저 이걸 판매하는 거를 저희가 사실은 좀 더 빨리 추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동물의약품도 마찬가지로, 동물 임상, 개 임상이죠. 네네. 개 임상 결과를 얻으면 그거는 그 자체로만 또 단상으로, 바로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는데 바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해외 시장으로도 바로 나갈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라이센싱 아웃은 동물의약품 쪽이 훨씬 빠르게 진행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저희 인터뷰 자체를 지금 사실은 투자받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투자 그동안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새로운 라운드를 열어서 어느 정도 받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지금 일단 저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라운드를 오픈을 해서 열었는데 지난 7월까지 일단 1차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기존에 투자해 주셨던 뭐 엔젤 투자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SI 추가 투자, 네. 추가 개인 투자. 개인 투자 좀 네네. 해주셨고 그 규모도 밝힐 수 있나요? 규모까지는 뭐 밝히기 좀 그렇고 여튼 네네. 이거를 내년 1분기까지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하는데 총 투자 규모를 지금 한 4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한 20억 정도는 더 추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마 투자자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이 워낙 또 이렇게 좀 투자가 좀 이렇게 위축돼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우리 메디슨 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효능은 아직까지 뭐 우리가 임상까지는 못 갔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특히 작은 쥐 실험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일단 좀 추가 투자를 받아서 임상까지 한번 우리 마구 달려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게 처음 저희가 사용하는 물질인 건가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처음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저희가 용도 특허로 이 물질을 좀 특허를 냈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사용된 적이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된 물질인데, 네. 인공혈액으로 혈액 대용제로 이제 사용이 되던 이제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처음 사용된 건 아닌데 대신 그건 분자량이 큰 상태의 걸 사용을 했었던 거고 네네. 저희는 그거를 분자량이 작은 사이즈로 바꾸어서 용도 변경해서 관절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네네. 저희 그 분자량으로는 저희가 처음 사용한다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물질에 대해서 하여튼 뭔가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다는 거는 분자량이 큰 데서는 이미 검증을 받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저희가 분자량을 확 줄였지만 이게 사람한테 안전한지는 다시 한번 실험을 해야 되겠지만 검증을 받아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맥락을 보면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임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고요. 분자량이 그렇죠.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의 분자량으로 저희 거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 분자량과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자량이 임상에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분자량으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분자량이 작은 쪽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와 아주 큰 것의 안정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저희는 그 사이에 있는 분자량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쓰이기 전에 필요한 그 GLP 톡스는 저희가 다 그래 테스트를 했고 안전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하기 전에 두 분이 이제 뭐 핵심으로 나오긴 하셨는데 두 분 외에도 우리 팀에 또 다른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최근 3년까지는 저희 말고도 저희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이제 박사급 연구원 2명이랑 같이 뭐 BD뿐만 아니라 뭐 비임상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생리활성 물질들에 대한 그런 뭐 제재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연구를 해왔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2025년도에 내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제 CMC에 대한 문제와 이제 개의 그 개의 그 비임상 시험과 네. 효력 시험과 독성 시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야 되고 이제 인허가와 관련된 거라 임상 시험 준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그 새로운 멤버들이 더 필요해서 지금 이미 또 충원을 했고 또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입주해 있는 곳이 서울 바이오허브인가요? 네네. 서울 바이오허브가 이제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시너지 효과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긴 한데요. 제일 좋은 점은 실험실을 임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학교에서 처음 창업했을 때는 학교에 있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 연구실하고 같이 이제 조인해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CRO 통해서 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도 동물 실험은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물 실험은 CRO한테 의뢰를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인비트로 테스트 같은 실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리고 네. 분석 실험실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각각 임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시니까 또 네. 이런 인터뷰 기회도 저희가 같이 맞아요. 만들어서 그런 서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우리가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 좀 2018년에 우리가 창업하고 그동안에 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걸 해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인터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저희를 소개하는 첫 어떻게 보면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메디슨 파크는 일단 이번에 좀 일부 투자를 받았고 저희가 이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있으며
지난 어려운 한 몇 년을 저희가 경험해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파이프라인을 정리를 하고 가장 시장성이 높은 것, 성공할 확률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2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상용 관절 주사제하고 무릎 관절 주사제하고 그다음에 개 관절 주사제입니다. 2년 안에 저희가 임상시험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지금 갖고 있는 자금과 그리고 투자해 주시는 자금을 합쳐서 임상시험 진입까지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확보한 것들이 있으니 나머지만 좀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 2가지 파이프라인 성공하면 3년 내에 저희 라이센싱 아웃을 하면서 저희 회사 가치를 더 키우고 매출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다른 나머지 사업들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한 130번째쯤 되는 인터뷰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왔다 가셨는데 여하튼 또 부부 창업자이신 우리 두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뻤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관절염, 이게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한국 시장이 커지고 전 세계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지금도 잘 듣는 주사제가 있다고 하는데 얘가 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주사제를 만든 우리 메디슨 파크라고 하고요. 그 사업화를 일단 사람한테는 좀 뭐 항상 우려하시는 게 임상시험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으신데 일단 동물 시장을 특히 뭐 아시는 것처럼 개 관련해서 좀 사실은 뭐 수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개에 먼저 적용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또 의지도 밝혀주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투자분들은 메디슨 파크 바이오 허브에 연락하셔서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를 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바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